자,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할 차례입니다. 자, 먼저 순열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방금 했지만.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순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첫 번째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서로 다른 n명이 있었어. 이 서로 다른 n명 중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명 줄 세우자. 이게 순열의 구조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R개의 의자를 갖다 놓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표현은 NPR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봤더니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공식으로 정리한 거고요. 진짜로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곱해서 누구까지? n-에 r-1까지 곱해주는 걸 우리는 순열의 계산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첫 번째, 팩토리얼. 팩토리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공식. 공식까지도 다 언급을 했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팩토리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식이 무엇인지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되고 있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부터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다 쓸게. 두 번째.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걸 해보도록 하죠. 순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순열들이 있어. 저 순열, 저건 기본 순열이고요. 저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순열들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뭘 얘기할 거냐면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중복순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n명이 있었어요. 이 서로 다른 n명 중에 이번엔 중복을 허용합니다. 중복을 허용해서 뭐해? R명을 줄 세울 거야.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복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은 내가 이 n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 뽑았을 때 돌아서면 n-1명이 될 줄 알았는데 다시 n명 그대로가 있다고. 됐습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다시 어차피 R명 줄 세울 거니까 R개의 의자를 갖다 놓을 거야.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쭉쭉쭉 해서 R번째 의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n명 중에서 한 명을 끄집어내와서 첫 번째 의자에 앉혔어. n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돌아봤더니 다시 또 n명이 그대로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n명 중에 한 명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또 돌아봤더니 또 n명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또 n명 중에 한 명을 끄집어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R번째 의자에 앉힐 때도 n명이 그대로 있었겠죠. 그럼 결국 나는 뭘 하고 싶냐면 n 곱하기 쭉 곱해서 n을 몇 번 곱할 거야? R번 곱할 거야. 그래서 얼마가 돼? n의 R제곱이 돼. 됐습니까? 자, 요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 얘를 n파이 r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n파이 r이라는 중복 순열에서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니네가 맨날 헷갈려해. 뭘 헷갈려해?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 문제를 읽고 도대체 n이 무엇인지 그리고 r이 무엇인지를 헷갈려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n이라는 놈이 무엇이 되냐면 서로 다른 형태를 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r이라는 놈이 무엇이냐면요, 이 r이라고 얘기하는 놈은 중복 가능한 놈을 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유형 15번을 한번 살펴보자. 자,
자, 유형 15번에 보시면 168번인데요. 자, 4명의 자원봉사자가 집 고치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4명을 도배, 청소, 보일러, 공사 3가지 활동에, 즉 사람이 4명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도배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보일러 공사를 한대요. 이렇게 3가지 활동을 할 거야. 이 활동에 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되고 있니? 간단해요. 처음부터 M파이R 맨날 이렇게 계산하지 마. 되게 간단합니다. 계산을 할 때는 뭘 할 거냐면 서로 다른 4명이 있어. 그 4명이 도배, 청소, 보일러 중에 하나를 갈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4명도 서로 다르지? 맞아요? 도배, 청소, 보일러도 서로 다르죠? 맞아? 누가 N이고 누가 R이야? 저걸 M파이R로 쓰면 누가 N이고 누가 R이야? 4명이 N이고 3개가 R이야? 3개가 N이고 4명이 R이야? 3개가 R.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굳이 이걸 써서 이 공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돼. 어떤 생각하면 돼? 야, 도배, 청소, 보일러를 할 거잖아. 그치? 이해되고 있니? 근데 4명 중에 1명이 A, B, C, D. 이 A라는 아이가 도배를 할지 청소를 할지 보일러를 할지 결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 A라는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3가지 활동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3가지가 되죠. 마찬가지야. B라는 아이도 도배할지 청소할지 보일러 할지 선택해주면 되죠. 그럼 B라는 아이도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의 가지수는 3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C라는 아이도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의 가지수는 3가지고 D라는 아이도 활동할 수 있는 선택의 가지수는 3가지야. 그래서 이걸 다 곱하시면 A, B, C, D가 도배, 청소, 보일러 활동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즉 다시 해서 3의 4제곱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뭐가 되는 거야? 3파이 4라는 놈이 됩니다. 되고 있니? 됐어요?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자. 172번 한번 볼게요. 자, 172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과 같이 4개의 전구가 일렬로 장치된 신호판이 있습니다. 이 전구의 켜짐과 꺼짐으로 어떤 신호를 만든다고 할 때, 즉 다시 해서 첫 번째 전구, 두 번째 전구, 세 번째 전구, 네 번째 전구, 전구가 4개가 있어. 얘네들이 뭐가 가능하냐면 켜지고 꺼지는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온오프가 가능해. 자, 이때 내가 원하는 건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 그리고 마지막에 단 모두 꺼진 것은 신호에서 제외한다. 그건 나중에 빼주면 되는 거고. 일단 이 전구를 내가 온할지 오프할지 2가지 중에 하나 설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전구도 킬지 끌지, 켤지 끌지, 그 다음에 껄지 킬지. 맞습니까?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시면 이게 중복수념이에요. 되고 있니? 중복수념을 무조건 M파이R로 쓰려고 하면 헷갈려.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는 거야. 얘는 2가지 곱하면 얼마야? 2의 4제곱의 가지수. 그럼 얘를 중복수열로 쓰면 얼마가 돼요? 2파이 4가 되겠죠. 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보자. 왜 n이 2고 r이 4가 되는지. 2는 뭐야? 2는 온오프가 2예요. r은 뭐야? r은 전부 이 4개가 r입니다. 맞아요? 이해되고 있니? 그럼 왜 온오프가 이 전구 4개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잘 봐. 키는 거와 끄는 건 서로 다르죠. 어차피 이 4개의 전구도 사실은 다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는 의미는 별로 없어. 그럼 이제 우린 뭘 생각하냐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과 같이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2의 4제곱 되네. 그럼 2파이 4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R을 결정하면 돼요. 그럼 R은 어떻게 결정하냐? 봤더니 R은 키는 거와 끄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내가 키는 거, 끄는 거, 키는 거 라고 설정할 수 있죠. 맞습니까? 물론 여기서 구하고 싶은 값은 전부 다 끄는 한 가지는 나중에 빼야 답이에요. 답은 15가 될 건데 어찌되었든
키고 끄고 켰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키는 거와 키는 거 세 개를 중복해서 내가 사용했죠. 됐습니까? 이 곳에 내가 중복해서 키는 거를 사용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곳에 중복을 했으면 R이 중복하는 그곳이 된다고요. 이해되고 있어? 다시 얘기해서 A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되고 있니? 얘는 좀 의미가 다른데. A라는 아이가 도배하거나 청소하거나 보일러를 하겠죠. 맞니? 그러면 A라는 아이가 도배, 청소, 보일러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되죠? 얘는 지금 누가 되는 거야? R이 이쪽에 있죠? 얘가 R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도배, 청소, 보일러를 얘가 도배하고 얘도 도배하고 얘는 청소하고 얘는 보일러 하자 라고 생각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 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맞습니까? 뭐 했어? 도배를 했죠? 이해되고 있니? 되고 있어? 그래서 도배를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고 얘는 키고를 했으니까 얘가 R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N하고 R을 구분하는 게 헷갈려. 그러면 굳이 저럴 N파이 R 따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뭘 쓰면 돼? 그냥 하면 돼요. 계산하면 돼. 어렵지 않아. 알겠습니까? 자, 다시 176번 한번 볼게요. 자, 176번을 보면 3개의 모양 스페이드, 하트, 클로버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1개부터 4개까지 택한 후 일렬로 배열하여 무늬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무늬의 종류는 몇 종류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할게요.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뭐 했어? 1개부터 4개까지 택한 후 일렬로 배열하여 무늬를 만들려고 한대요. 3개의 모양 중에서 뭐 한다고? 1개부터 4개까지 택한대요. 1개부터 4개까지 택한다고? 그럼 1개 택하는 경우 수는 몇 가지죠? 1개만 택한데 여기 1개에 여기 이곳에 이 3개 중에 하나가 올 거라니까 3가지죠? 맞습니까? 여기 이번엔 여기 하나, 2개 이 두 군데에 3개 중에 하나가 여기 올 거고요. 다시 3개 중에 하나가 여기 올 거야. 맞아요? 여기 3곳에 하나, 둘, 3곳에 3개 중에 하나가 여기 올 거고요. 또 3개 중에 하나, 또 3개 중에 하나가 올 거라고요. 그럼 여기 4곳에 하나, 둘, 셋, 넷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가 올 거라고.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3의 4제곱이죠. 그럼 얘 3의 4제곱이면 굳이 n파이 r로 고치면 뭐가 된다고? 3파이 4가 되고요.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얘는 3의 1제곱이니까 얼마야? 2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의미하시는 건 뭐야? 이 모양 3개가 있고요. 맞습니까? 이 칸이 1칸, 혹은 2칸, 혹은 3칸, 혹은 4칸이 있는 거고 칸의 개수가 지금 뒤에 있는 R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문양이 앞에 있는 N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칸에다가 이 문양, 서로 다른 3개의 문양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죠. 맞아요? 이해되고 있습니까? 아무튼 이걸 다 더하시면 구하고 싶은 답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문장 181번 볼까요? 자, 181번을 보시면 4,000권의 책이 있는 어느 도서관에 책들의 숫자 1, 2, 3, 4만을 사용해서 1년 번호를 하나씩 붙이려고 한대요. 자, 책이 4,000권이 있어. 4,000권. 이 4,000권에 있는 책이 있는 도서관에 책들의 숫자를 1, 2, 3, 4를 붙여서 1년 번호를 하나씩 붙이래. 그럼 나는 1, 2, 3, 4 갖고 뭘 만들어요? 4,000개의 숫자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되고 있니? 그렇게 붙이려고 할 때 최소 몇 자리의 수가 필요하냐? 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라는 숫자를 중복해서 사용해서 만약에 내가 한 자리를 만들어냈다. 한 자리를 만들어내면 몇 가지의 경우수가 있죠? 서로 다른 몇 개? 4개를 여기에 중복해서 한 칸밖에 없어서 사실 중복이라는 의미가 없지만 알겠니? 그럼 2칸 먼저 해볼까? 자, 이렇게 2칸이 있었습니다. 이 1을 1 써도 되죠?
2를 2 써도 된다고. 맞니? 3을 3 써도 되지. 여기에 중복이 되는 거죠. 칸수가 2칸인 거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4파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고? 4파이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3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경우에는 몇 가지가 나와? 4파이 3가지가 나오고 여기에 4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몇 가지가 나와요? 4파이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5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5칸 있으면 여기 몇 개가 나와? 4파이 5가지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겠죠. 이해되고 있니? 그런데 나는 책이 4,000권밖에 없으니까 굳이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를 만들어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4 더하기 4제곱 16 더하기 4세제곱 64 더 해볼까? 4 더하기 16 더하기 64 더하기 그 다음 4 곱하면 얼마예요? 256인가요? 그 다음 4 곱하면 얼마예요? 4 곱하면 얼마야? 4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1024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지금 4,000권 만들어냈어? 안 만들어냈어? 안 만들어냈죠? 그러니 몇 자리까지 필요한 거야? 6자리가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이 6자리를 다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왜? 4,000권까지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어디 갔어? 최소 몇 자리의 자연수가 필요해? 6자리 수가 필요한 거죠. 됐습니까? 되고 있니 얘들아? 자, 183번 볼게요. 자, 183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개의 숫자 0, 1, 2, 3 4자리 자연수의 개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얘가 지금 나중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데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해버릴게요. 얘는 지금 뭐 하냐면 정수 만들기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정리는 해놓고 나중에 말만 할게요. 정수 만들기야. 정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컨셉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수 만들기의 그 구성원이 되는 숫자에 0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 0이 존재할 수 없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0이 있을 수 있는 거와 0이 없는 거 경우의 수가 다르겠죠. 맞니? 즉 다시 해서 0이 있으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만약에 내가 이 0, 1, 2, 3으로 중복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대.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 첫 번째 자리에 0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1, 2, 3이라는 숫자 3개 중에 하나가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0이 와도 상관없죠. 그러니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맞아요? 맞니 얘들아? 맞습니까? 자, 0이 만약에 없으면요, 0이 없는 4가지의 숫자야. 즉 다시 해서 0, 1, 2, 3이 아니라 1, 2, 3, 4였어. 그럼 1, 2, 3, 4로 중복 허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맨 앞에 어떤 수가 와도 상관없죠. 4개. 그 다음 4개. 4개, 4개가 되는 거죠.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니 얘들아?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뭐가 되더라? 얘는 3 곱하기 얼마? 4파이 3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돼요? 4파이 4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 0이 있어. 0이 있어. 0이 존재해. 그래 놓고 이 의미를 봐봐. 내가 4파이 4를 구했어. 0이 있는데 내가 4파이 4를 구했어. 즉 0, 1, 2, 3인데 이거 갖고 정수를 만들었는데 내가 4파이 4를 구했어. 제대로 구한 거야, 못 구한 거야? 제대로 구한 거야, 못 구한 거야? 생각하는 거야. 답이 4파이 4가 맞대. 뭐?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였지? 아니 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앞자리에 0이 왔다는 얘기잖아. 심지어 먹어도 되는 거야. 0, 0, 0, 1 이런 것도 된다. 무슨 얘기지? 얘는 뭘 구하면 돼? 얘는 뭘 구하면 이게 답이 될 수 있어? 숫자 만들기. 그렇지. 4자리 이하의 정수 만들기. 0, 1, 2, 3을 이용해서 뭘 만들면 돼? 4자리 이하 정수. 4자리 이하의 정수를 만들라? 라고 얘기하면 0이 와도 상관없어. 왜? 봐봐. 첫 번째
번째 칸에 0이 오지 않았어. 여기에 0이 오지 않았어. 그 말은 뭐 한 거야? 네 자리 정수를 만든 거야. 중복 허용해서. 맞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칸에 0이 오고 두 번째 칸엔 0이 오지 않았어. 이건 뭘 만든 거야? 세 자리 정수를 다 만든 거야. 맞습니까? 다시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0이 왔는데 세 번째 칸에는 0이 오지 않았어. 그럼 뭘 만든 거야? 얘는 두 자리 정수를 만든 거죠. 네 번째, 세 번째 세 칸에 다 0이 오고 네 번째 칸에만 0이 오지 않았어. 그럼 뭐? 한 자리 정수를 만든 거죠. 자연수. 맨 마지막 칸까지 0이 와도 뭐야? 그건 정수잖아. 0이라는 정수. 맞습니까? 이해하고 있니? 즉 다시 해서 뭐야? 네 자리 이하의 정수 0, 1, 2, 3을 중복 허용해서 만들었을 때 네 자리 이하의 정수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4파이 4로 생각할 수 있죠. 이해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4파이 4지만 의미가 다르다.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183번을 하고 있었어요. 자, 4개의 숫자 0, 1, 2, 3을 사용하여 만들 수 여기서 뭐 하래?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뭐라고? 첫 번째만 0만 아니면 되니까 요게 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죠.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니? 하나 더 볼게요. 189번 볼게요. 자, 189번 보시면 숫자 1, 2, 3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다음과 같은 수열을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1. 자, 주어진 숫자가 1하고 2하고 3입니다. 이 1, 2,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크기 순으로 1, 2, 3 다음에 얼마야? 11, 12, 13, 21, 22, 23, 31, 32, 33 이렇게 만들어 가겠대. 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111, 112, 113, 121, 122, 123 이렇게 쭉 가겠죠. 원하는 거 보자. 나열하여 만든 수열을 다음과 같다. 이때 수열의 200번째 항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셌을 때 200번째 오는 숫자는 도대체 뭐냐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봐라. 이 1, 2, 3을 이용해서 한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대요. 몇 가지의 경우수가 있을까? 세 가지. 맞니? 그런데 그걸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좀 힘들어요. 일단 다음 뭐 세 가지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지만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대. 중복 허용해서. 그럼 얼마가 된다고? 얘가 얼마가 돼? 3파이 2가 된다고. 그럼 얘는 얼마라고? 3파이 1이 되겠죠. 그러면 세 자리 정수는 뭐가 돼? 3파이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는 거 맞니? 됐어요? 그래서 난 몇 번째 걸 만들고 싶어? 200번째 걸 만들고 싶어. 그럼 다시 얘를 쭉 쓰시면 3파이 1은 3이에요. 3파이 2는 얼마야? 3의 제곱이고요. 3파이 3은 3의 세제곱이고요. 그럼 그 다음 놈은 누구야? 3의 4제곱. 그 다음은 3의 5제곱인데 얘들아 3의 4제곱이 81이에요. 아니? 3의 5제곱은 243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몇 번째 거 찾으라고 했어? 200번째 거. 그럼 여기 벌써 200 넘었죠? 이해되고 있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합은 얼마지? 81에다가 9도 하니까 90. 90에다가 9도 하니까 얼마야? 80에 9도 하니까 90. 90에 27도 하니까 얼마야? 거기에 3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120번, 120개를 만들어냈어.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 몇 개 더 만들어내면 돼? 80개 더 만들어내면 돼요. 그죠? 그럼 이후부터 80개입니다. 만들어 봅시다. 나는 몇 자리를 만들면 돼 그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만들었으니까 5자리 만들면 되죠. 5자리 정수 중에 앞으로 80번째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1이 왔어. 그럼 앞으로 몇 칸 더 있어? 4개의 칸이 더 있어요. 맞습니까? 맨 앞에 1이 오는 5자리 자연수, 정수는 몇 개가 존재해요? 몇 개 존재한다고? 1, 2, 3, 4, 1, 2, 3을 여기에 막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3파이 4, 3의 4제곱 얼마? 81. 나는 80개만 만들면 돼. 그치? 맞아요? 80개만 만들면 되니까 이건 81개야. 그럼 그거 바로 전에 거 만들면 되지. 맨 마지막 거는 3, 3, 3. 3. 맞아?
이거 바로 전에 거는 누구야? 333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13,332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이해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는 거야? 자, 요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뭘 살펴볼 거냐면 중복 순열과 비슷하지만 다른 놈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순열에서 두 번째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중복 순열을 할 거야.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쓰면 우리 동자 순열 이렇게 얘기합시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됐습니까? 그러한 순열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가 P개. A가 똑같은 A가 P개 있는 거야. P개. B가 Q개. C가 R개. 전체 총 N개가 있대요. 총 N개. 됐습니까? 되고 있니? A가 P개 있고 B가 Q개 있고 C가 R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N개. 그때 배열 가지수, 배열 경우수.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생각입니다. 됐어요? 되고 있니? 자, 쉽게 얘기해서 먼저 쉬운 얘기부터 합시다. P, A, S, S. 패스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이 패스라는 놈을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야. 그런데 이 패스를 보면 P가 몇 개? A가 몇 개? 근데 S가 몇 개야? 같은 것이 두 개 있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니? 야,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S와 이 S는 똑같죠? 그런데 줄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이 S를 첫 번째 S, 이 S를 두 번째 S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P, A, S, S라고 썼는데 얘가 두 번째 S고 얘가 첫 번째 S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다시 S, P, A, S라고 쓰면 뭐라고? S, P, A, S라고 내가 썼어요. 그랬더니 얘가 첫 번째 S고 얘가 두 번째 S라는 거야. 얘가 두 번째 S이고 얘가 첫 번째 S인 경우가 있겠죠. 이해되고 있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경우의 수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 했던 경우의 수 기억납니까? 그 경우의 수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법칙은 두 가지밖에 없어. 뭐가 있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합의 법칙은요, 서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두 경우수를 더해서 구한다고. 근데 곱의 경우수는요, 곱하는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수는요, 나오는 형태가 뭐가 나오냐면 순서쌍의 형태로 나오는, 즉 순차적 구조로 순서쌍으로 표현 가능하면 우리가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거라고. 이해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니? 자, 다시 얘기해서 나는 PASS라는 놈을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는 P 하나, A 하나, S1 하나, S2 하나 서로 다 다른 4개라고 생각해서 줄 세우는 경우수와 같죠? 이해되고 있니? 서로 다른 4개라고 생각해서 줄 세우는 경우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4팩토리얼 가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세운 경우에 뭐 하면 돼? S1과 S2가 줄 서는 경우, 즉 S1이 만약에 여기 왔고 S2가 만약에 여기 온 거랑 S2가 여기 오고 S1이 여기 오는 거, 이 경우가 사실은 무슨 경우야? 동일한 경우죠. 맞니? 그럼 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준식아,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린 뭐 할 수 있어?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 이 두 개가 서로 사실은 한 가지라고. 맞니? 이 두 개가 서로 사실은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몇 개의 케이스가 사실은 한 가지의 케이스로 같은 경우가 될 때 그 몇 개로 나눠주면 된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뭘로 나눠? 두 개로 나눠. 근데 왜 두 개로 나누지?
왜냐하면 이 S1하고 S2, S2하고 S1 이 S 두 개가 줄 서는 경우 수만큼 같아. 맞아요? S 두 개가 줄 서는 경우 수는 2팩토리얼인 거 맞아?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PASS, 패스, 일렬 배열 가지수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되고 있니?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요. A가 3개, A, B가 1개. 자, 쉬운 걸로 먼저 얘기해 봅시다. A가 3개, B가 하나. 이거 일렬 배열 가지수. 얘네들 일렬로 배열하래. 그러면 경우수는 몇 가지가 돼? 4개를 줄 세우니까 일단 4팩토리얼입니다. 맞아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한다고? 여기 있는 A를 전부 다 다른 A1, A2, A3 라고 생각해서 줄 세울겠다. 그럼 전부 다 다른 4개니까 줄 세우면 4팩토리얼이지. 그런데 그렇게 줄 서는 4가지를 봤더니 여기에 만약에 B가 오고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3가 왔대요. 혹은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A1, A3, A2 혹은 여기에 A2가 오고요 B, A1, A3 혹은 여기에 A2가 오고요 B, A3, A1 혹은 여기에 A3이 와서 B, A1, A2와 A3이 와서 B, A2, A1이 뭐 하는 거야? 다 사실은 AB, AA라는 한 가지의 경우수지. 그러면 얘네 이 몇 개가? 6개가 한 가지의 경우수야. 그럼 나는 이걸 6으로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6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결국 뭐가 돼? A라는 자리와 A라는 자리와 A라는 자리, 즉 A1, A2, A3 세 개가 줄 서는 경우수만큼 다 똑같죠. 그래서 뭘로 나눠? 3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알아먹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와우. 뭐라고? 미시시피를 일렬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자, 미시시피는 몇 가지의 경우수가 있어? 전부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11팩토리얼입니다. 되고 있니? 네. 되고 있어요. 얘네가 11팩토리얼인데 여기 나와 있는 S가 몇 개 있어? 4개. 이 S 4개끼리 지들끼리 줄 서는 경우가 다 동일한 경우야. 그래서 뭘로 나눠? 4팩으로 나눌 거예요. 다시 I가 또 몇 개 있어? 4개. 4개 있죠. 그럼 이 I 4개가 지들끼리 줄 서는 경우가 또 동일한 경우입니다. 또 4팩으로 나눠요. 다시 P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어. 그래서 이 P 2개가 지들끼리 줄 서는 경우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시시피라는 요 철자 11개의 철자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11팩을 4팩, 4팩, 2팩으로 나눠주시는 경우의 수가 된다고요. 다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요.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 전체 N개가 있어요. 그럼 이 전체 N개의 A, P개, B, Q개, C,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냐면 A, P개가 지들끼리 줄 서는 경우 P팩이 중복입니다. 그래서 나눠주시고요. B, Q개가 지들끼리 줄 서는 경우 Q팩만큼이 중복이에요. C, R개가 지들끼리 줄 서는 경우 R팩만큼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걸 우리는 뭐라고? 동자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유형 18번 보시면 돼요. 192번. 자, 192번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member를 포함된 문자 전부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써줄까? remember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8개 일렬 배열 가지수 몇 가지라고? 8팩토리얼. 됐습니까? 그런데 R이 몇 개 있어? 2개. 2개 있고요. E가 몇 개 있니? 3개 있고요. M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나눠주시면 remember 일렬 배열 경우의 수.
졸라 쉬운 거 알겠니? 네.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혹은 동자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졸라 쉬워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이 동자순열 하기 전에 방금 뭘 했어? 이거 하기 전에 방금 뭐 했어? 중복순열 했죠. 그럼 중복순열하고 동자순열하고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요. 중복순열은 뭐였어? A가 몇 개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거야. A가 무수히 많아서 뽑아도 A가 계속 있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니? 그런데 동자순열은 A가 딱 3개 있어 이렇게 정해놨어. 그럼 나는 몇 번만 뽑을 수 있어? 아무리 많이 뽑아야 3번만 뽑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4번을 뽑을 수가 없어.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순열과 동자순열을 구분 지을 수 있어야겠죠. 알아먹고 있니? 자, 아무튼 다음 문제 가도록 합시다. 202번 한번 볼까요? 자, 202번 보면 6개의 문자, 즉 A 2개, B 2개, C 하나, D 하나.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할 건데요. A끼리는 이웃하대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야? A는 그냥 덩어리로 뭉쳐다니면 돼요. B끼리도 이웃하대요. B는 그냥 덩어리로 뭉쳐다니면 되죠. 되고 있니 얘들아? 근데 A끼리 이웃하면 A를 굳이 줄 세울 필요 있어 없어? 어차피 A1, A2나 A2, A1이나 어차피 AA잖아요. B1, B2나 B2, B1도 AA잖아. 그러니까 A끼리 이웃하고 B끼리 이웃하는 거 그냥 A를 하나의 덩어리죠. B를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라지 A, 라지 B라고 생각하면 A, B, C, D 4개 줄 세우는 경우수가 맞겠죠. 그래서 몇 개? 4팩토리얼. 다음. 아이고야, 또는이네요. 엔드가 아니라 또리. 또는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또는이면 뭐야? 우리 뭐 해야 돼? A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서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신 다음에 이 A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안에 뭐 있어? B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만 B끼리 이웃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다시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요, A끼리 이웃하지 않으면서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와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 2개를 다 센 거죠. 그러면 나는 뭘 센 거야? A도 이웃하고 B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셌으니까 빼줘야겠죠. 이게 차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어. 맞니? 그래서 A도 이웃하고 동시에 B도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해보자. A끼리는 이웃한대요. A끼리는 이웃하니까 그냥 얘를 A라고 두면 돼요. 얘는 그냥 뭐야? B, B가 되죠. 그러면 요 경우에 대해서는 A 하나, B, B, C, D 1열 배열 가지수인 거 맞아? 맞습니까? 그럼 이놈 1열 배열 가지수가 몇 가지죠? 전체 5개를 줄 세울 거야. 그런데 B끼리 줄 세우는 경우 수는 똑같아. 맞아요. 다시 B끼리는 이웃한대요. B끼리 이웃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B끼리 이웃하는 걸 B라고 두면 그러면 A 2개와 B 하나, C 하나, D 하나 맞습니까? 얘네 1열 배열 가지수 몇 가지? 5팩을 뭐로? 2팩으로 나눈 거. 거기서 빼면 돼요. A끼리도 이웃하고 B끼리도 이웃하는 거. 그럼 A, B, C, D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 4팩 빼주시면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볼게요. 205번 볼게요. 아니네. 아, 맞죠? 19번. 유형 19번. 자, 이번에 205번 보시면 1, 2, 3, 4, 5, 5입니다. 1, 2, 3, 4, 5, 5 이렇게 6개의 숫자를 영준아 이렇게 6개의 숫자를 뭐 했어? 1열로 나열하여 만든 6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입니다. 나는 누구 구하래? 6자리 자연수인데 그 6자리의 자연수가 홀수래요. 홀수가 되려면 뭐 하면 돼? 맨 끝에 1의 자리에 홀수가 오면 그냥 홀수야. 맞니? 그래서 나는 앞에 5개의 칸을 만들고요. 맨 마지막 칸에다가 홀수가 오면 돼요. 여기에 홀수가 오면 돼요. 여기에 홀수가 오는 경우 수를 생각해보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뭐 있어? 1 또는 3 또는 5죠. 근데 문제는 뭐야? 1이 오는 경우와 3이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경우 수로 나올 거지만
5가 오는 경우 수는 5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다. 맞아요? 다시 앞에 5개의 자리를 내가 채울 거예요. 이 5개의 자리에 만약에 맨 마지막에 1이 온다면 그러면 이 5개의 자리에 뭐가 오는 거야? 2, 3, 4, 5, 5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 일렬 나열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5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경우 수만큼 있어요. 다시 맨 마지막이 3이 오면요. 누구를? 1 하나, 2 하나, 그 다음 4 하나, 5 2개 일렬 나열하는 경우 수만큼 앞에 5칸이 채워지겠지. 맞습니까? 그럼 경우 수는 얼마야? 5팩을 2팩으로 나눠요. 그래서 얘랑 같은 경우 수 2배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다시 맨 마지막에 5가 오면 무슨 얘기야? 1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 5 하나 이 5개가 일렬로 나열되면 됩니다. 그럼 이 5개 일렬 나열 가지수 몇 가지? 5팩토리얼 둘이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알아먹고 있는 거니? 자, 다음 213번 한번 볼까요? 213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을 1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인 자연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0을 1개 이하 사용했대. 0을 1개 이하 사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세 자리 정수의 각 자리 합이 얼마가 돼야 돼? 3의 배수야 3이야. 3이 돼요. 끝이네요. 졸라 좋네. 됐습니까? 나는 몇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세 자리 정수를 만들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0을 몇 개 이하? 1개 이하. 그래서 뭐 하면 돼? 배반사건 분류. 첫 번째. 0을 몇 개 써? 1개 이하니까 빵개. 0을 쓰지 않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의 각 자릿수 합이 3이 된대요. 맞니?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111밖에 없죠?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0을 몇 개 써? 1개 사용할 거야. 0을 1개 사용해서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어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어요. 0을 1개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그때 뭐 한다고? 3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돼? 1 하나, 2 하나, 0 하나를 각각 쓴다는 얘기죠. 되고 있니? 괜찮아요? 그런데 맨 앞에 0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남으면 만약에 맨 앞에 1이 왔으면 남아있는 이 두 곳에 2하고 0을 줄 세우면 되죠? 줄 세우는 경우 수 몇 가지? 2팩토리얼 가지. 맞습니까? 그래서 다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아니네요. 이건 보기를 풀어줬네. 자, 근데 밑에 봤더니 뭐래? 0을 1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5자리 자연수 중에서 이번엔 5자리래. 세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 너무 쉬우니까 5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이번엔 5가 된대. 이번엔 5가 되고 몇 자리? 5자리를 만드네. 0을 1개 이하는 마찬가지야. 그럼 똑같죠?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럼 0을 내가 빵개를 썼어. 그럼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있는 각 자릿수의 합이 얼마라고? 5가 돼. 숫자 5개를 더해서 5가 돼요. 그죠? 그래서 5를 한번 분해해 볼까요? 5개 수 합으로 5를 만들려면 뭐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네. 1, 1, 1, 1, 1. 그럼 얘 분해할 거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한 가지가 됩니다. 얘는요, 0을 몇 개 써요? 하나 쓴대요. 0을 하나 써서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합쳐서 5가 된대. 각 자릿수 합이.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1이 몇 개? 3개. 2가 몇 개? 1개. 그래서 1 3개, 2 1개, 0 1개. 얘네들 일렬 배열 가지수죠? 근데 문제는 뭐야? 0이면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뭐 할 거야? 얘네 일렬 배열 가지수 5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요? 2팩, 3팩이죠? 1이 3개니까 3팩으로 나누죠? 맞습니까? 이 전체 경우에서 빼야 돼. 뭘 빼야 돼?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경우수. 맞습니까? 그럼 맨 앞자리에 0이 온다는 건 1, 3개, 2, 1개를 4개의 자연수 자리에 집어넣는 경우수. 줄 세우는 경우수. 4팩을
3팩으로 나눈 것만큼을 빼주시면 되죠.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답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215번. 자, 215번을 봤더니 어느 행사장에 현수막을 한 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곳이 있습니다. 현수막은 A, B, C 세 종류가 있고요. A는 1개, B는 4개, C는 2개가 있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현수막 5개를 택하여 5곳에 설치한대요.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단 같은 종류의 현수막끼리는 구분하지 않고요. A는 반드시 설치한대요. A는 반드시 설치할 거야. 얘는 반드시 써야 돼요. 다음에 B는 2곳 이상 설치한대요. B는 몇 곳? 2곳 이상 설치한대요. 얘는 무조건 한 곳에 설치할 거고. 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A는 어차피 쓸 거고요. B는 2곳 이상이니까 2곳, 3곳, 4곳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맞아?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어? 배반사건 분류하고 있다고. 알겠니? 우리의 경우의 수, 순열도 마찬가지고 조합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의 핵심 목표는 뭐라고? 배반사건 분류에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면 돼? B라는 것을 B를 몇 번? B를 몇 번? 2곳 사용하는 거. 두 번째 B를 몇 곳? 3곳에 사용하는 거. 세 번째 B를 몇 곳에? 4곳에 사용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B를 2곳에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하나, B 2개, C 2개 1열 배열 가지수가 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돼? 5팩을요 얼마? 2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다시 B를 3곳 사용하면 A 하나, B 3개, C 1개 맞습니까? 1열 배열 가지수 몇 가지? 5팩을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하나, B 4개 1열 배열 가지수 몇 가지라고요? 5팩을 4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있는 거니? 그래서 다 더하시면 구하고 싶은 답이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20번 보자. 자, 220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건물에는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자리가 0 또는 1로 이루어진 8자리 문자열의 보안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안카드 8자리 문자열에 1의 개수가 5개이거나 뭐라고? 1이 몇 개? 5개. 혹은 뭐해? 문자열의 처음 4자리가 0, 1, 1, 0, 0, 1, 1, 0 그럼 뒤에 4자리만 만들어내면 되죠. 이렇게 되면 건물을 출입할 수 있대요. 됐습니까? 뭐 예를 드는 건 냅두고요. 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보안카드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뭐만 쓴다고? 1하고 0 둘 중에 하나만 쓸 건데요. 그래서 몇 자리를 만들어? 8자리를 만들 겁니다. 되고 있어요? 그럼 1이 5개면 그 말은 다시 해서 무슨 얘기지? 0이 몇 개란 얘기야? 3개란 얘기입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럼 1, 5개, 0, 3개 1열 배열 가지수는 몇 가지지? 8팩을 얼마? 5팩, 3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보안카드니까 맨 앞자리가 0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다음에 0, 1, 1, 0이면 된다며? 맞아요? 그러면 0, 1, 1, 0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0, 1, 1, 0이란 얘기는 뒤에 4자리가 뭐야? 아무거나 와도 돼. 0이 오거나 1이 오면 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0 또는 1 맞아요? 그래서 얼마 나와? 2의 4제곱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이죠? 아니에요. 왜 아니지? 왜 아니면 그치 1을 5개 쓰는 거와 0, 1, 1, 0으로 출발하는 것 중에 특히나 요 경우에 대해서 뭐 하면 돼? 0, 1, 1, 0인데 뒤에 있는 이 4자리에 1이 몇 번 더 나와? 1이 3번 더 나오고 0이 한 번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하고 중복이 되죠. 그럼 빼줘야겠죠? 이 케이스는 몇 가지야?
1색에 0 하나 줄 세우니까 4팩을 얼마? 3팩으로 나눠줘. 그래서 이거는 더해 주시고요. 이거는 빼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답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아먹고 있니? 자,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동자순열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다음은요. 세 번째. 왜? 자, 이번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세 번째. 여러 가지 순열 중에서 뭐 할 거냐면 수용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런데 이 수용도는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용도란 얘기는 쭉 나열해서 직접 구하겠다는 얘기야. 맞니?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구하진 않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수.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야. 뭐였죠? 완전 순열이라고 했어요. 이 완전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5명이 있었어. 이 5명이 모자를 던졌습니다. 자기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를 던졌어. 땅에 떨어졌어. 떨어진 모자를 그냥 아무거나 막 집었어. 그랬더니 5명 모두 다 서로 다른 자기 게 아닌 남의 거에 모자를 집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 완전 순열이라고 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했어? 이 완전 순열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니? 자, 그럼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사전식 배열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자, 사전식 배열은 말 그대로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되죠? 맞니? 순서대로 배열하면 돼. 그래서 뭐 이건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잘 세면 돼. 그래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형 8번 볼게요. (25페이지) 자, 25페이지에 유형 8번에 119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119번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5개의 문자 A, B, C, D, 1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어떻게 나열했어? A, B, C, D, E 그 다음에 A, B, C, E, D 그 다음 A, B, D, C, E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고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번. 나는 A, B, C, D, E 5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첫 번째 문자열은 모두 몇 개냐? 얘네들을 한 번씩만 사용한대. 그럼 얘네 1열 배열 가지수와 같죠? 그래서 1번 답은 얼마예요? 5팩토리얼. 맞습니까? 2번 갑니다. 자, 2번을 봤더니 D, C, B, E, A는 몇 번째니? D, C, B, E, A, E, A 얘는 몇 번째야? 라고 얘기했어요.